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3월 고3 생활과 윤리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번입니다. 사회계약론 3인방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우선 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었더니 리바이어던이 탄생했다. 홉스죠?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다. 각자가 지녔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하면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로크네요. 재산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각자가 자연법 집행자였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병으로 넘어가서요.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긴다.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인격을 공화국이라고 한다. 루소죠. 이러한 홉스, 로크, 루소 순서대로 ABCD를 한번 풀어보면요. 우선 기억 A.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거 홉스 무조건 O죠. 왜냐하면 홉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들과 주권자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홉스가 제일 앞사람이에요. 홉스 이전에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왕권이 되게 강력했는데 지금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홉스는 목숨 걸고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왕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왔다. 시민들이 사회계약이라는 걸 맺어서 왕을 만들었다. 왕의 주권은 신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한 것만으로도 홉스는 지금 왕으로부터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왕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홉스는 진짜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했고 우선 목숨 걸고 지금 네가 가진 주권 네가 잘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사회계약이라는 걸 맺어서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와 주권자가 다릅니다. 홉스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죠. 남의 걸 뺏고 빼앗기고. 그래서 홉스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삶이 너무 안전하지가 않고 위험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자연상태 자연인들이 사회계약을 지들끼리 맺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의 주권자를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얘에게 모든 것을 토스했어요. 모든 것을 양도했고 이 모든 것을 양도했기 때문에 서로를 죽일 권한,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을 권한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시민들 내에는. 왜냐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짱먹은 한 명이 나머지 애들을 잘 감시해주고 관리해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홉스는 사회계약 당사자와 주권자가 달랐어요. 모든 권리를 이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 인공적인 인격체를 만들어서 얘에게 토스를 해줬고 이 인공적인 하나의 엄청난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어요. 자연상태 자연인들이 사회계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하나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인격체가 탄생했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이렇게 쇽 양도를 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주권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주권은 없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서로 적어도 죽고 죽이는 내가 내일 당장 남에게 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리라는 걱정은 없고 그런 불안은 없도록 만들어진 상태 그것이 시민사회였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로크와 루소들이 그러면 이 리바이어던 이 한 명이 순간 헷가닥 돌아서 미쳐가지고 국민들 걸 다 빼앗고 죽이면 어떡하냐.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왔고 그 뒤에 로크와 루소는 그런 비판을 했고요. 홉스 시절에는 차마 그런 말까지는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 왕권 신수설을 부정한 것만으로도
흡스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여전히 유일한 주권자는 왕 너 맞다. 너가 짱짱이다. 너가 짱이란 사실은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던 그런 흡스였고요. 로크와 루소는 당연히 XX겠죠. 둘 다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 점에서 흡스를 되게 비판을 했고요. 로크는 자유, 평등, 재산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권리를 싹 다 양도해선 안 되며 일부만 내가 자연권에서 누리던 자연법 집행권이라던가 재판권이라던가 이렇게 각자가 지녔던 권리들 중 일부만 공동체에 양도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루소도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국민들이다. 사회계약 당사자들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A에 오기에 적절한 질문이고요. 특히 루소는 로크의 대의민주주의도 비판을 합니다. 만약에 투표 기간이 4년에 한 번이라 치면 4년 내내 노예로 살다가 투표날 딱 하루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가 없다.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루소는 절대로 자신의 주권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권리, 이때 주권과 그냥 권리는 달라요. 자신의 주인된 이런 권리는 절대로 양도할 수가 없으며 다른 권리나 권한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양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 자유도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누구도 자유를 잃은 게 아니죠. 시민적 자유로 탈바꿈돼서 다시금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루소는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주권은 절대로 양도가 불가능하고요. 다른 권리들도 모두가 공동체에 똑같이 양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잃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강조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주권을 가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A는 OXX가 나올 적절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15번이 답을 고르는 건 쉬웠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상세한 개념을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였어요. 니은으로 넘어가서요. B는 을과 병만을 보면 되는데요.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할까요? 로크랑 루소 둘 다 기겁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홉스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서 아예 빼놨잖아요. 로크랑 루소 중에 특히 로크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로크는 애초에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통치자가 감히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치자 지가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국민들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요. C.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쵸? 이 동의, C는 로크만 보면 되는데 이 동의라는 게 로크에게 굉장한 핵심 단어잖아요.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서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해도 그 사회에 발붙이고 그 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로크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 재산, 평등 이러한 거를 더 잘 보호해주는 법에 따르겠다. 우리가 믿고 맡겨놓은 신탁해놓은 정부 권력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대체로 평화롭지만 또 획가닥해서 싸움이 발생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엄격한 법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가 권력에 어느 정도 따르는 복종해야 되는 의무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법을 지켰다 말았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권력도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그 강제력에 어느 정도 다 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죠. 정답이고요. 리을 D는 루소만 보면 되는데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의 실현을 도와주죠. 오히려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도 X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루소는 자연적 상태에서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는 국가를 만들어서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누구도 이러한 자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시민으로서 또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고요.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법이 바로 우리 일반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반의지라는 거는 루소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우리의 사적인 의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와 같은 나의 이익과 관련한 사적인 의지도 있고요. 루소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인류가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무고한 인간들이 뜬금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일반 의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바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을 바라는 일반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여 만들어지는 이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이고 이 법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나의 의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법의 지배를 받는 한 나는 다른 타인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의지가 실현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면 일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공동체 안에는 내가 있고요. 모든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는 이 법 또한 나의 의지라는 겁니다. 리을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넘어가서요. 분배적 정의가 나왔는데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킨다. 롤스였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바로 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시문에 나왔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 즉 정의의 원칙 첫 번째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었죠. 사람들이 지닌 기본적 자유권들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 자유권들끼리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자유,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를 자유가 충돌을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내 집에서 밤늦게 노래를 부르는 자유가 조금 제한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자유권들끼리, 기본권들끼리 충돌할 때는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봤으나 이 제한이 될 수 있는 단서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죠. 사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부의 수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연봉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더하게 강제 노역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도 갖추지 않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나 심리학 같은 일반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화폐의 가치라던가 물물 교환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라던가 노인이 될 때는 뭐 어떻게 된다던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뭐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을 다시 본다면 제시문에 소유 권리론 이야기가 나온 노직이죠.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것들이다. 그래서 노직이 롤스를 비판한 게 노직은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소유 권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취득과 이전과 교정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거야 라고 했어요. 딱 정해서 어떤 원칙대로 그 결과 최종 지점에서 A가 만약에 계속 놀고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계속 놀았어. 도박이나 하고 코인이나 하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었고 개인의 자유였다. A의 역사를 봐요. A 인생의 역사를 보고 너가 코인으로 탕진했네. 너가 카푸어 요새 뭐 카푸어 사이트가 옛날에 카푸어 콘텐츠가 되게 많아가지고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가 너 돈 그렇게 함부로 쓰고 너 코인에 그렇게 몰빵하고 너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가 된 거 아니야. 그거는 부정의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A의 역사, 취득과 소득. 근데 만약에 이게 A가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그럼 부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A 너의 그 인생 역사를 보아하니 너가 그렇게 살았네. 그러면 당연한 결과네. 라고 하고 노직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이상 어떠한 터치도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형화된 원리가 없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본다는 점, 과정을 본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넘어가면요.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살고 놀고 먹고 탕진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최소수혜자가 된 건데 국가가 A가 최소수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른 사람들 거를 뺏어서 재분배에 이용해서 A에게 돈을 더 주는 건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A가 그렇게 도박하고 놀고 먹고 탕진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부모님에게 칼 들고 협박하면서 나 돈 물려줘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자식에게 물려준 돈 또한 이전에서 부정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로 자발적으로 이전을 했다면 그 또한 노직은 오케이라고 합니다. 여튼 부모로부터 뭘 받든 개인이 열심히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개같이 말 그대로 개처럼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번 건데 A는 그동안 그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뭐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재화를 그렇게 불리는 동안 A는 놀고 먹고 도박하고 그랬으니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분배 기준을 정해서 A가 최소 수혜자니까 얘 돈 더 주지 뭐 라고 하는 거는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죠. 국가가 나서서 상속세를 붙인다거나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내세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한다면 노직은 이러한 국가의 행위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노직은 보겠죠. 왜냐하면 A가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경제적인 사회적 약자가 된 건데 그거를 왜 다른 개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해서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많죠. 소득세도 내는데 상속세도 이렇게 많이 내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러한 주장도 많은데요. 여튼 노직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어떠한 정형적인 분배 기준을 딱 제시해서 부자들 소득이 얼만큼 넘어가면 이만큼 돈을 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정형적인 기준. 딱 이 시점에서만 A가 사회적 약자인 것을 고려해서 그 전에 A 인생의 역사는 보지 않고 방탕하게 산 역사는 보지 않고 정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노직은 봤고요. 리을은요. 갑과 을 둘 다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말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한데요. 리을은 정답입니다.
우선 롤스, 노직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한 학자들이에요. 그 점에서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아마 종종 문제에 절차적 정의와 관련한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 롤스는 어떠한 분배 결과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분배 결과 장애인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분배 결과 노인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렇게 결과를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분배 결과 괜찮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최대 이익이고 최대가 어느 정도인지 정해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에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그 절차에서 협박과 같은 부정의는 없었는지 알려줘야 될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사기를 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이러한 절차가 공정했다면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써서 원초적 입장에서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도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따랐다면 공정하다라고 봤고요. 노직 또한 취득, 양도, 교정의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정당하다. A가 완전 거지라도 돈이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득,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그거는 정의로운 거다라고 노직은 말했죠. 그래서 그 절차를 보는 거. 어떠한 결과를 딱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한 게 공통점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바로 19번 넘어가서요. 해외 원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 문화적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 그런 게 고통받는 사회다라고 했던 롤스가 또 나왔어요. 바로 보기에 기억, 니은 살펴보면 원조 대상국이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해외 원조가 마지막 단원이라서요. 아직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롤스는 해외 원조의 기준이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국가가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더라도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것처럼 정치적, 문화적 결핍들을 충족했다면 우리가 원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조 대상국이 적정 수준의 체제를 지니게 되었다면 원조는 중단해야 돼요. 빈곤하든 아니든 애초에 원조의 기준이 빈곤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서 고통받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표나 동의 없이 힘센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를 끌고 가서 힘으로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힘에서 힘으로 권력이 전해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특정한 성별을 학대하고 부려먹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투표와 동의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권력자를 뽑는 이러한 정치 체제를 적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원조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롤스는 애초에 원조의 기준이 빈곤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해외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은 국내 정치에 적용되는 거고요. 롤스는 해외 원조에서는 만민법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크고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으로 평등하도록 이걸 조율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 체제 자체가 쓰레기라서 독재 정치를 하고 한 명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다 숙청하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리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줘봤자 그러면 다른 데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죽이거나 이런 데 써버리겠죠. 그래서 돈을 주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고 정치 체제가
투표를 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문화적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들이 자립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롤스는 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민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그럼 다시 을로 넘어가서요.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정도로 희생하지만 않는다면 이 원칙을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한 싱어죠. 디귿, 해외 원조의 결과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타인을 도우면 나도 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얘 도와주면 나도 어느 정도 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외 원조를 할 때 지금 나도 너무 힘든데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까지 싹 다 모아서 빈곤한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없을 정도로 희생할 만할 때까지 이 마이너스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감수할 만한 정도까지만 원조를 하는데 이용을 해라 이거예요. 나 지금 당장 난 툭불 소고기, 나는 툭불 정도는 돼야 돼. 나는 매 음식 오마카세 먹어야 돼. 난 매 끼니 3스타 미슐랭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배고파 죽을 때까지, 다음날 먹을 게 없을 때까지 남에게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오마카세 먹는 거 좋아하긴 한데 집에서 맛있는 집밥 먹을 정도까지 요 정도 내가 희생을 감수할 만할 때까지 그 정도만 끌어서 절대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게 싱어의 목표였어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고 이때 최대 다수에는 나도 들어가야 돼요. 나도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절대빈곤자 도와주느라고 나까지 고통받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대신에 또 뭔가 플러스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마이너스 정도를 계산해서 그 정도 희생을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 희생을 하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저 절대빈곤으로 너무너무 이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수치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좀 줄여보자 라는 게 싱어였습니다. 리을로 넘어가서요. 갑과 을 해외 원조의 의무는 다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요거 정답입니다. 롤스가 특히 자원 빈곤국으로 일본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자원은 하나도 없죠. 지금 정말 석유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인적 자본으로 이만큼 끌어올린 국가잖아요. 되게 못 살던 시절도 있었고 IMF 때 고생을 했던 시절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국가의 부채를 갚은 이 IMF를 극복한 정말 대단한 국가죠. 이러한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이랄 게 없잖아요. 일본도 자원이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가 적정 수준에 있어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막 독재 정치를 누가 해서 막 저 북한처럼 3대 세습을 하고 뭐 누가 마음대로 정치자가 누구를 죽이고 마음대로 총 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름 재판이라는 걸 하고 서로 견제할 권력이 있고 서로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름은 견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치체제가 나름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죠. 민주주의로. 그래서 이러한 두 국가들이 자원은 없을지언정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결핍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살게 됐죠. 자원은 빈곤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체제가 남들을 도와줄 만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 원조 의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일본 되게 잘 살잖아요. 싱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좀 도와줘라. 지금 아프리카 이런데 빈곤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잖아. 배고파 죽잖아. 아사하고 난리가 나잖아. 바이러스에 걸리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났잖아. 좀 도와주자. 라는 게 싱어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20번은요. 사형 문제가 나왔어요. 교정적 정의인데요. 우선 갑, 사형의 고통과 달리 종신노역형은 범죄자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시민에게 사형보다 더 큰 인상을 주더라. 그래서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되더라. 라는 베카리아고요. 을, 누군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와 동일한 응보.
가해자에게 사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이다. 살인에 대한 응보는 죽음으로 집행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이었어요. 나는 베카리아와 칸트가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 바로 넘어가서요.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보다 사형이 더 유용한 게 아니라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유용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문에 나왔지만 범죄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범죄 예방에 더 유용하다라는 거였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법이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법이 규정하는 걸 넘어설 것 같으면 도대체 법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굳이 힘들게 이런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고 종신노역형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선고하자라는 거였고요. 3번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임을 간과한다. 이게 정답이죠. 칸트는 이러한 목적, 결과, 사회적 선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칸트는 이 목적이든 결과든 이런 거 모르겠고 사회적 선이 증진되고 말고 이게 알 바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가 살인을 했으니까 그거에 응당한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칸트였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그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결국에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오히려 이런 사회적 선의 증진이든 뭐든 이런 결과를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사회적 선의 증진을 위해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사회적 선의 증진, 즉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목적에 달성하기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사적 보복은 응보법에 따를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하지 않겠죠. 얘네들은 사적인 제재 원하지 않아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사적인 제재가 비질란테 같은 드라마나 웹툰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그렇게 형량이 많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위험한 발상이에요. 5번으로 넘어가서요.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요. 범죄자가 살인을 하는 건 지 마음대로 했겠죠. 자발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형벌은 국가가 내리는 겁니다. 재판관이 내리는 거예요. 판사는 공무원이죠.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 거지. 너 사형 받을래? 너 여기 동의할래? 라고 하면 어떤 범죄자가 저 잘못했어요. 사형 받을게요. 라고 하지 않겠죠. 내가 왜 사형이냐, 나 죽기 싫다, 벌금형으로 퉁쳐달라. 보통은 이렇게 말하겠죠.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살인을 했더라도 형벌은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국가 이름으로 닥치고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칸트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15번, 16번, 19번, 20번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